안녕하세요, 이안코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필기시험을 합격한 썰, 후기와 이런 꿀팁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공부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네일아트 필기 준비했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도 다행히 좀 원패스는 하긴 했지만 진짜 무식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제 다음 메이크업 필기를 준비하게 되면서 저만의 요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문제집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 두꺼운 책 안에 60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60문제에서 막상 시험을 보면 한 20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와 동일하게 나오고요. 보통 10문제는 조금 비슷하게. 그리고 한 30문제는 정말 관련 없는 메이크업이라면 네일 문제, 헤어 문제가 나오게 되게 돼요. 아니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때 100%를 공부한다면 한 50%는 공부를 꼭 하시고 50%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10% 정도는 찍어서 맞으면 운 좋게 60점이 넘으니까요, 여러분. 한 보통 60문제에서 34문제는 맞아야지만 우리가 국가 자격증 필기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별건 아니지만 이안코프의 공부법을 지금부터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를 펴면서부터 한숨이 나오게 되죠.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굉장히 어렵고 공부는 외우면 끝이 없고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을 볼 때 너무 깊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책에서 나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로 아마 팁 같은 부분, 책의 팁 아니면 꿀팁, 여기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시고 외우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메이크업의 정의 해서 엄청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너무 다 외우려고 하면 천재가 아닌 이상 정말 막상 시험에 가서 60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서 섞이게 됩니다. 그냥 중요 부분만 보고 나머지 것들을 그냥 읽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장의 책의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주셨다면 이제 여기 뒷장 쪽에 있는 아마 책들이 문제집엔 다 있을 텐데 모의고사나 최근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반복적으로 진짜 10번 아니 20번 진짜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최근 기출문제 여기서부터 여기 두께가 60문제들이 계속 모여져 있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요거를 계속 푸세요. 그리고 계속 푸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체크하면 계속 못 풀어요. 왜냐면 이거는 금방 또 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 풀고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하지 마시고요. 따로 공책을 준비해서 1번에 2번, 2번에 3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틀린 부분만 그냥 여기다가 별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에다가 그냥 별표만 표시해 놓으시고 반복적으로 내가 시험 당일이다. 당일에 2시간 전쯤에 그 별표된 부분의 문제들만 계속 풀어보길 꼭 권장합니다. 진짜 제가 1월 23일 날 필기시험을 봤어요. 근데 진짜로 이 최근 기출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의외로 한 10문제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푸셔야지만 정말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 거를 여러 번 읽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해보고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보셨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당장 메이크업 필기책 있으시죠? 필기책하고 공책 하나를 챙기고 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체크하면서 저랑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시험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본을 만든 점 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메이크업의 정의로 가볼게요. 메이크업의 정의는 결정을 보완하고 수정하다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한국의 화장의 용어
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옅은 화장이고요. 농장은 담장보다 진한 화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로 시작하면 고조선 때는 미백을 위해서 마늘과 쑥을 사용해 쑥을 고조선은 미백을 위해서 마늘하고 쑥을 사용하였습니다. 혀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웅루빈들은 이제 동상을 예방하고자 돼지 기름을 썼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 하면 영웅일치 사상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썹 화장을 했을 때 굴참나무를 이용했다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이 있어요. 분대 화장이란 기생분들이 하는 좀 짙은 화장이고요. 비분대 화장이란 여염집 여성분들이 했던 화장법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그런 부분만 외우면 되세요. 규합총석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916년도에는 박씨가 만든 박가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미백 로션 하면 연부액, 그리고 밀크 로션 하면 유액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험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저가 틀렸던 것 같아요. 뭐 밀크 로션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연부액, 2번 뭐 화장수, 3번 수분크림, 뭐 4번 유액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유액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로션 하면 유액 아닌가 하는데 밀크 로션은 연부액입니다. 이거 꼭 참고해주세요. 서양으로 갔을 때는 이집트는 콜로 눈썹 화장과 아이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는 뷰티 패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애교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뼈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악골입니다. 하악골로 이제 턱의 아랫부분으로 얼굴형을 형성짓는데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하악골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메이크업이 제가 근데 필기를 봤을 때 솔직히 공중보건학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본 거는 메이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얼굴형에 따른 하이라이터법과 이제 쉐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둥근형은 얼굴이 둥글기 때문에 쉐딩을 전체적으로 치고요. 하이라이터는 T존과 눈썹의 아랫부분, 눈 밑부분과 턱 부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턱은 사각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마의 옆부분과 이 사각 부분의 턱 부분 치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T존 무조건 들어가고 눈썹 밑, 눈 아래, 턱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삼각형은 이마의 옆부분, 턱은 이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역삼각형은 이미 가름하기 때문에 이 턱 밑부분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터는 T존 부위가 아닌 일자 코만 들어가고요. 눈썹 아래쪽에 하이라이터, 그리고 눈 밑 하이라이터. 역삼각형은 하이라이터는 채워준다는 식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 하이라이터를 넣어서 조금 볼이 올라와 보이게끔 볼륨감이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밑에 부분 쳐야 되고요. 하이라이터로 좁기 때문에 조금 볼륨감이 있게 이마 쪽 요 가상 부분에 해주고 T존 무조건 들어가고요. 눈썹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 아래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쉐딩이 이마 위, 요 광대 쪽, 턱 쪽 쉐딩이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터는 쉐딩의 옆쪽, 이 양옆에, 이마 양옆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T존 눈 밑에 옆쪽에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기형은 쉐딩은 아래 위로만 들어가고요. 하이라이터 같은 부분은 T존을 하게 되면 이 일자는 뻗지 않아요.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 일자만. 이마만 치고요. 눈 밑 들어가고 눈 아래 부분에도 하이라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가장 중요한 비율은 1대 1.5 비율입니다. 이거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이렇게 나와요. 색으로 들어가 볼게요. 색은 3요소는 빛, 물체, 시각입니다. 그리고 빛 파장으로 380에서
780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빛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어로 했을 때 개통생명 가장 중요합니다. 개통생명은 색의 삼속성에 따라 색채를 분류하여 표현하는 색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채색은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고요. 무채색은 흰색, 회색, 검정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도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색채의 밝고 탁한 정도는 명도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더라고요. 명도가 아닌 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주세요. 감법 혼합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감법 혼합은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색채 조화론이란 질서의 원리, 친근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입니다. 보색,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먼셀의 색상환표에서 먼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도구로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두 가지예요. 펜브러쉬입니다. 펜브러쉬는 먼저 눈 밑에 부채 모양으로 생긴 게 펜브러쉬인데 눈 밑에 막 이런 섀도우 같은 게 이렇게 묻어놨을 때 살짝 털어주는 게 펜브러쉬고요. 스크럽 브러쉬는 잘 알고 있는 우리 아이브로우 그릴 때 좀 빗으로 빗어주거나 뭉친 속눈썹을 정돈해줄 때 쓰는 게 펜브러쉬입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언니는 이거 똑같은 거 2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많이 아시죠? 베이스로 갔을 때는 그린은 뭐죠? 붉은 피부, 그리고 핑크는 이제 혈색 없는 피부, 그리고 퍼플은 노란 피부, 오렌지는 태닝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의 도포 기법으로는 우리 실기했을 때 가장 많이 쓰잖아요. 패팅 기법, 말 그대로 두드려주는 기법. 그리고 슬라이딩 기법은 그대로 밀어주는, 이렇게 밀어내주는 기법입니다. 요거는 실기 때도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눈썹을 보자면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눈썹, 각진 눈썹은 둥근형의 얼굴형이 잘 어울립니다. 짧은 형도 잘 어울리고요. 아치형 눈썹은 우리 다이아몬드형 얼굴형이 잘 어울립니다. 직선, 일자 눈썹 같은 경우는 긴 형의 얼굴이 잘 어울리는데 제가 이거 시험에 나와서 맞았어요. 이게 긴 형의 얼굴형으로 잘 맞는 메이크업법은, 그리고 상향의 눈썹 같은 경우 올라간 눈썹도 둥근형의 얼굴형 분들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눈 유형별로 아이라인, 블러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눈 모양에 따른 아이라인 기법은 작은 눈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윗 라인과 아랫 라인을 강조하여 눈썹 길이가 길어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눈썹 고리 쪽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길게 빼준다. 그러니까 작은 눈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길게 빼줘서 눈을 전체적으로 길게 합니다. 그리고 큰 눈 같은 경우는 아이라인이 너무 강하게 그리지 않으며 속눈썹에 가깝도록 가늘게 그린다. 이미 큰 눈이기 때문에 다소 두께감을 주는 것보다 얇게 그려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죠? 눈꼬리가 올라간 눈꼬리 부분은 수평이나 살짝 아래쪽을 향해서 라인을 잡아준다. 눈꼬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리게 되면 다소 사납기 때문에 오히려 내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라인이 너무 강하지 않게 그린다. 그 다음에 눈꼬리가 내려간 형은 눈꼬리 부분을 윗 방향으로 올려주듯이 두께감 있게 진하게 그린다. 왜냐면 눈꼬리가 처져 있기 때문에 이 처진 눈꼬리를 좀 올려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 실기에 많이 쓰죠. 인커브는 입술이 얇게 들어가고요. 아웃커브는 두껍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계절별 메이크업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계절별 메이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복 메이크업의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말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의 뒷부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게 진짜 99%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외워주세요. 그 외에는 솔직히 헷갈리는 거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근데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의 pH 농도는 이상적인 게 4.5에서 6.5가 이상적입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에서 6.5 아니면 5.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시작이 4.5면 그게 맞습니다. 표피층은 되게 다양하게 외울 때 저는 이미 외웠거든요. 각투, 가유기로 외웠습니다. 각질층, 각투, 투명층, 각투, 과리층, 각투, 가유, 유국층, 각투, 가유, 기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저층은 가장 아래층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먹회세포라는 게 있고 촉감을 담당하는 세포다 아시면 됩니다. 유국층 같은 경우에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으며 이 부분은 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층은 발바닥과 손바닥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각질층에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헷갈려요. 각질층에는 케라틴, 천연보습 인자세포, 간지질, 그리고 수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각질층에 있는 걸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진피로 가볼게요.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습니다. 유두층은 별로 중요한 건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 망상층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한선, 땀샘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에크린선이라고 하는 소환선은요 발바닥과 손바닥, 이마에 있고 무색무취 별로 냄새가 없어요. 근데 아포크릴린이라고 하는 아포크린선이라고 하는 대안선은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는 거고요. 냄새가 좀 나요. 땀이 좀 냄새가 난다 하면 아포크린선, 대안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모유두입니다. 모유두는 털의 성장 물질로 이제 모발 성장을 관여한다. 그리고 머리털을 관여한다. 모유두는 털의 성장 물질로 머리털 길어지는 거 이런 걸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는 성장, 태화, 휴지기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외워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제가 좀 쇼킹한 게 뭐였냐면 시험에서 무슨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게 많이 나왔어요. 메이크업도 많이 나왔는데 의외로 공중보건이 안 나왔고 이런 게 제가 본 시험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A는 피부 재생과 주름이고요. 이게 결핍됐을 때는 야맹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뼈, 치아, 그리고 결핍 시에는 구루병. 요거 나왔어요. 비타민 D가 결핍됐을 때 생기는 질병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E 임신 간여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셀룰라이트는 이상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셀룰라이트는 아시죠? 여기 우리 살찌면 지방 세포가 뭉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 정의는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전체입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좋은 게 종합건강지표가 있어요. 이건 해당되는 건 조사망률, 비례사망률, 평균 수명입니다. 시험에는 진짜 헷갈리게 나왔어요. 종합건강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인구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제 피라미드형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망률은 낮고 인구 증가형입니다. 그 다음에 종형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다 낮아요. 그래서 인구 정지형. 우리 항아리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포즈박형은 15세부터 49세 이제 생산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50% 미만형인 농어촌형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질병의 생산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말씀드릴게요. 병원체, 그리고 병원소, 병원소로부터 병원체 탈출, 새로운 숙주의 침입, 그 다음에 숙주 감염. 저는 그래서 앞부분만 외웠어요. 채소 탈출. 이렇게 외웠습니다. 채소 탈출. 채소가 탈출하였다.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숙주 감염. 요거는 쉽기 때문에 앞부분만 조금
줄여서 외웠어요. 요거 제일 중요해요. 가장 작은 세포는 바이러스.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수인성 감염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A형 감염, 소아마비, 그리고 파라티푸스입니다. 시험에 나온 게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뭐 명역 중에서도 인공 능동 명역은 백신하고 예방 접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균 백신에 해당되는 균들은 결핵, 홍열, 그리고 폴리오입니다. 요거 외워주세요. 생균 백신, 홍역, 결핵, 폴리오. 감염병도 솔직히 1균, 2균 이거 언제 다 외워요? 그쵸 여러분?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많이 나오는 균들만 외웠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비례했을 때 그 부분만 저는 외웠던 것 같아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콜레라, 세균성 이질, 보툴리뉴스 독소증, 일본 내염, 홍역, 쯔쯔가무시병,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거가 어떤 몇 군 감염병인지만 알고 계세요. 그 외에 너무 많은 균들을 저희가 다 외우면 저희가 의사를 했지 뭐 메이크업을 했겠습니까? 장티푸스는 파리, 그리고 세균성 이질은 파리나 환자의 분견, 패스트는 쥐나 벼룩, 말라리아는 모기, 발진 티푸스는 벼룩, 쯔쯔가무시는 진드기, 쥐, 들쥐, 일본 내염은 모기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냥 보통 나올 때 모기나 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다 제가 정리를 하면 모기는 일본 내염, 딩기열, 말라리아, 사상충, 황열에 해당이 되고요. 파리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입니다. 요거는 정말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요충은 시험에 나왔어요. 요충이 집단 감염이 쉬우면 항문의 주변에 알을 낳음, 그리고 구토, 설사, 복통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요거 외워주시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알려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까지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또 독소형 균은 웰치균, 포도상구균, 보툴리뉴스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툴리뉴스균입니다. 치명적이고요. 우리 통조림류의 부패로 인해서 생기는 균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보툴리뉴스균. 우리 감자의 독에는 솔라틴이 있습니다. 감자독 솔라틴. 죄송해요. 감자독은 솔라닌. 감자독은 솔라닌. 이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정의는 수면 연장, 질병 예방, 건강 증진입니다. 소독역 순서대로 나열하면 멸균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살균, 그 다음에 소독, 방부, 청결, 그 다음에 위생입니다. 요거는 근데 조금 이해해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 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해서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약품 보관은 냉함소라고 하는 것에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요 왜 이렇게 건혈멸균법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몇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비멸균법이 나왔는데 100도씨에서 끓는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소독을 해요. 간혈멸균법, 증기멸균법 많은데 고압증기는 이제 의료기구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소독 조금 중요한 게 요거는 프로까지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석탄산은 석탄산 3% 플러스 물 97%의 살균력의 지표로 사용이 되고요. 승홍수는 승홍수 0.1% 플러스 물 99.9% 금속 물질 부식입니다. 그리고 크레주로 0.3% 플러스 물 97%입니다. 임의용 바닥 소독할 때 많이 이용하고요. 가산화수도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 시험에도 나왔고 가산화수도 3% 플러스 물 97%고요. 상처나 점막 소독에 사용이 됩니다. 뭐 상처 소독할 때 나오는 거 가산화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역성 비누액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무자극에 물에 잘 녹고 흔들면 거품이 생기고요. 세정력은 거의 없지만 살균 작용이 조금 강하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업신고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폐업 신고는 2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20일 이내예요. 폐업 신고 20일 이내 이거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영업 승계는 중요합니다. 면허 소지를 한 자에 한해서 이거 1월 이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영업장 내의 조명도는 75룩스가 가장 적합하며 영업위생 등급은 이제 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요거는 이런 신고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중요해요. 2년마다. 그리고 최우수 등급은 녹색, 우수 등급은 황색, 그리고 일반 등급은 백색이고요. 보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중위생 영업자는 1년에 3한 번, 그리고 3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화장품학의 향색이 중요하고요. 이거 조금 외워주시면 좋아요. 가장 약한 게 5대 코롱부터 시작해서 5대 토일렛, 그리고 5대 펴품, 그 다음 펴품입니다. 그리고 라놀리는 양의 털이에요. 그냥 라놀리는 양의 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면 활성제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비누, 샴푸, 클렌징 폼에 이용되고요. 양쪽성 계면 활성제는 베이비 샴푸.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극이 거의 없다라고 뜻하겠죠? 세정력은 음이온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 그 다음에 양쪽성 이온, 그 다음에 비이온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종류와 특성에서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라벤더 같은 경우가 피부 재생, 습진, 여드름이고요. 티트리는 명역 강화, 그리고 자스민은 보습, 재생, 이완, 진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산부는 사용 금지입니다. 공중보건도 법이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근데 시험에는 의외로 많이 안 나왔고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벌칙 같은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징금에서는 6개월 이하 그리고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은 보통 1번으로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그리고 2번은 공중위생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은 자, 그리고 3번은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벌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년 이하하고 그리고 징역은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의 벌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자, 2번은 영업 정지 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영업을 한 자, 그리고 3번은 영업소 폐살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자입니다. 솔직히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요거가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별거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했던 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머리도 좋고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필기 원패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으로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필기시험에 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이안코프의 뷰티 왕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해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